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구민 송경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피파리 오늘 주하연 대표님과 오늘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 책은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했어요. 사실 그랜트 카돈은요, 알승한 대표님께서 이제 따르고 계시는 그 멘토의 계열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10배의 법칙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집착의 법칙이라는 또 책을 출간하셨는데, 출간하신 지는 좀 몇 년이 되긴 했거든요. 이 책도 PCM 추천 도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른 책에 비하면 또 이렇게 술술술 잘 넘어가긴 했지만, 이 맥락에서 보면 또 쉽지만 않아요. 왜냐면 또 잘 술술술 넘어가다가 좀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또 그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책 단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만이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맥락을 읽었을 때 저는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그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리고 그 여기 보면 당신의 영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일에 집착해야 안전하고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자, 고객, 직원, 배우자, 심지어 자녀까지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위험한 사람이 뭐지 하고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거든요. 네. 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늘 이제 알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개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하연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스 고딘의 책에 린치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라. 근데 한 직장이든 한 가정이든 그 사람의 존재가 되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뭐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되게 티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개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게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걸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그랜트 카돈이 이런 말을 해요. 위험한 사람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고향을 떠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은 되게 인간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어떤 뭐 도전이라든지 당연히 편안한 환경인데 무슨 용기를 내겠어요. 용기를 낼 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늘 편안한 상태에 있으니 성장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냥 그것이 내가 지금 이 편안함이 그냥 당연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안티프레질과 그리고 칠면조 요 두 가지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저의 이렇게 옛날의 과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것도 저는 이제 제 고향에서 이제 수원으로 대기업에서 4년 동안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연고지가 없는 대전으로 가서 3년 동안 치과위생과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다시 이제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따고 그리고 이제 치과위생사로서 취업을 해야 돼서 평택 안중이라는 이제 시골이죠. 거기가 대형치과였는데 굉장히 치과가 되게 잘 되는 치과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숙사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치과위생사 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거의 10명쯤 됐을까요? 한 방에 둘, 넷, 10명은 좀 안 됐던 것 같고, 예,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를 하나를 빌려서 이제 그걸 기숙사처럼
이제 사용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수원으로 다시 올라와서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지냈었어요. 그러고 거기서 이제 치과유생사로서 다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사는 동탄에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안산이라는 이제 직장이 이제 안산에 있어서 출퇴근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냥 안주하고 지내지만은 않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냥 안주한 삶을 살았던 것이 결혼 생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치과위생사로서의 일을 하다가 이제 관두고 16년, 17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낸 거예요. 그게 저의 삶에 있어서 그 편안함이, 그 안주한 삶이 저라는 사람을 칠면조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편안함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해요.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잠재력을 발휘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놓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거였어요. 제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쵸. 정체되어 있었던 그 전업주부로서의 기간이 저한테는 편안함이었지만, 왜냐면 그 밖에 나가서의 어떤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변동성을 제가 직접적으로 몸소 겪지 않았잖아요. 뭐 2번 정도 강산이 변하는 동안에 저라는 사람은 되게 정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바보스러워지기도 하고 세상 물적을 몰라지기도 하고, 물론 뭐 전업주부라고 해서 전업주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세상 물적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좀 그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전에 좀 타 지역으로 여러 군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런 삶을 또 살았었고, 제가 그냥 한 공간에 이렇게 안주했던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면서 저한테는 이 전업주부로서의 그 삶이 되게 편안함이었지만, 저한테는 저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저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를 잘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오히려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 너는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를 해라. 그거를 좀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또 이것도 양면성인 게 편하죠. 나가서 돈을 벌지 말고 그냥 너는 집에서 애나 봐. 이런 건데, 누군가는 이걸 되게 편안함으로 들을 수가 있지만 그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그 여자들이 뭔가가 스물스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너무 정체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정체되었던 그 시간들이 거기에도 너무나도 적응이 된 거죠. 적응이 됐다 보니까 이 편안함은 좋지만, 내가 뭔가를,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으로는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또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등등등 생각들이 나기 때문에, 또 여자분들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아르바이트를 또 하려고 밖으로 막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들
각각의 개인 상황들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그거에 그냥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집중을 했고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지 않으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원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남편이랑 그 전 남편도. 그래서 거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가 저는 이제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저의 구멍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경제력이 없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경제력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선뜻 용기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이혼이라는 저의 어찌 보면 되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강목면인 거죠. 되게 예측을 아예 안 하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그래도 이혼이라는 거를 제가 머릿속에 그거를 나는 이혼을 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이혼을 생각을 한다면 이 경제력을 내가 배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경제력을 갖춰야 되잖아. 경제력을 갖추려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머리는 너는 지금 돈을 벌어야 돼. 경제력을 갖춰야 돼. 이렇게 하지만 정작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력이 16년, 7년 동안 놀아가지고 나의 이 경력이 나가서 녹이 슬었지 않았을까? 그 젊은 사람들과 내가 같이 융합이 잘 돼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늘 잊지도 않은 그 두려움이라는 허상. 그 아이스강 대표님이 책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거에 먹이를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허상을 제가 막 만들어요. 막 짜집기 해서 막 없는 그 두려움도 막 그 허상을 막 만들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머릿속은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 왜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하면 편안함이 더 이긴 거예요, 이렇게. 경제력을 갖추러 나갈래? 아니면 난 편안함을 선택할래? 그러면 부등호 표시가 이렇게 편안함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이 머리하고 생각하는 게 따로따로 노는 거죠. 그랬던 저였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저이지만 근데 제가 지금은 많이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콜드콜과 유튜브를 하고 있고 콜드콜 하면서 생파 모르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지도 않은 타 도시에 가서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문을 열고 인사를 하고 뭔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작지만 계약건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안 하는 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라는 사람을 재창조하고 있는 그 와중에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트럼프 전략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쵸. 제가 사는 곳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그 3시간 왕복으로 출퇴근을 해서 여러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저란 사람이 재창조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 그것이 지금 그랜드 카돈이 말하고 있는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그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해요. 저는 아니죠. 많이 만났다고 하기에는 타 지역을 돌면서 그래도
사람들을 좀 만났죠. 만났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새롭고 영향력이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을, 그리고 나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2022년도 4월에 이 PCM이라는 이 커뮤니티를 만나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새롭고 저한테 영향력을 주었고, 그리고 저보다 다 똑똑한 분들이고 저한테 끊임없이 영감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저라는 사람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지금 생각이 났어요. 내가 누구한테나 무엇이든지 팔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나는 사업가 연기를 하는 진정한 배우야 이러면서 나라는 자신을 포지셔닝을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아니더라도 그런 척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이건 조금 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그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한 보름 정도 연수원에서 신입생들이 거의 100명은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더 전국 지방에서 그 아이들이 다 올라와서 같이 합숙을 연수원에서 2주 정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남자분 선배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그 합창단 리더이셨고 한 분은 연극부 리더이셨어요. 근데 그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쫑파티 이런 걸 하면서 각각 그 장기자랑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했죠. 저도 이제 단독으로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여튼 모였어요. 그 선배님하고 이렇게 같이 몇 명 이렇게 뭐 이렇게 날랐나? 이렇게 같이 모였었는데, 선배님께서 그 연극부 리더 선배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희야, 너 연극부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연극부 할 생각 없냐고, 들어오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를 더 좋아하고 관심 있다 보니까, 아니요, 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니요, 저 그냥 합창단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서 연기라는 게, 내가 이것도 하나의 돌이켜보면 저한테 엄청난 경험치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제가 그 합창단 리더 선배님한테 저 합창단 하고 싶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저한테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만약에 연극부에 들어가서 제가 연기를 했더라면, 제가 또 어찌 보면 저한테는 또 하나의 또 자원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게 연결이 분명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뭔가가 액션이라든지 어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라든지 약간 그러니까 그런 전달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요 문구를 보면서 갑자기 그 선배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한다고 안 했을까?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냥 할 걸.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것 또한 너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랬고, 이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활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과 불편함을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그리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대로 끊임없이 이동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나는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당신도 이러한 일들을 자주 한다면 두려움이라는 걸 힘과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또 결국은 콜드콜, 유튜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일단은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마음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지금 이 PCM이라는 이 불편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조차 저는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걸 더 좀 피부로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거를 모르고 그냥 사는 그냥 평범한 우리 전업주부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거를, 물론 이 두려움의 그런 게 다르겠죠. 질도 다를 거고 그 두려움의 그런 처한 상황도 다를 거고, 하지만 일단은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표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0m,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우리가 달리기 하기 전에 총을 빵 쏘기 전에 그 출발 지점에 이렇게 딱 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불편한 그런 감정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약간 이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도 제가 지금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뛰고 나면 뛰는 과정, 그 뛰어가고 목적지가 저기 앞에 있으면 뛰어가고 있는 그 과정과 그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또 다르잖아요. 그게 꼴찌가 되었든 그거에 상관없이 일단은 나는 뛰었잖아요. 행동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두려움을 행동으로 승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집착의 법칙이라는 거를 읽으면서 되게 다른 책들에 비해서 워낙에 또 어려운 책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에 비해서 술술술 잘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렇게 또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또 오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한 사람이 되라는 건 늘 알세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 파워, 내 이름 석자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냥 그 느끼는 걸,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긍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거, 저는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